친구가 많아도 외로운 사람이 있고 혼자 있어도 전혀 외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성격이나 환경 때문이 아닌 사고방식의 차이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나는 여기 있어도 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메신저 알림은 계속 울리고 SNS에는 누군가의 일상이 끝없이 올라오는데 정작 진짜 마음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떠오르지 않는 그 순간 말이에요. 오늘은 왜 연결이 많아질수록 외로움도 커지는지, 그리고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대체 뭐가 다른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왠지 계속 외롭다. 이 모순은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사람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과 계속 어울려도 외로움을 느낄 수 있고 반대로 혼자 있어도 깊은 안정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문제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질,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외로움을 바깥에서 해결하려고만 해왔습니다.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를 늘리고 관계를 확장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어왔죠. 근데 외로움은 사람을 더 붙인다고 사라지는 감정이 아니에요. 오히려 연결이 많아질수록 더 공허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요즘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혼자 앉아 있으라고 하면 불편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이 먼저 스마트폰으로 가고 무언가를 틀어놓지 않으면 마치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이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혼자 있는 감각 자체에 익숙하지 않아졌기 때문입니다. 자극이 멈추는 순간 생각이 올라오고 감정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불안, 후회, 공허함, 그리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지? 라는 질문까지 밀려오죠.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을 피하기 위해 다시 자극 속으로 들어갑니다. 짧은 영상, 게임, 끊임없는 스크롤 속으로요. 이것들은 잠깐의 위안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남기죠. 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치 아픈 곳을 진통제로만 눌러두는 것과 같아요. 고통은 잠시 사라지지만 원인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우리는 불편한 감정을 너무 빨리 없애려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슬프면 바로 웃긴 영상을 보고, 불안하면 바로 누군가에게 연락하고, 공허하면 바로 쇼핑을 하죠. 그 과정에서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감정과 함께 앉아있는 법을 잊어버린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대신 문제를 드러내요. 그래서 어렵고, 그래서 불편한 거죠. 하지만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고독은 중요한 훈련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보여야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공부를 예로 들어볼까요?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바로 해답을 보면 실력이 늘지 않아요. 끝까지 고민하고 막히고 다시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만들어지거든요. 고독도 마찬가지입니다. 견디는 시간이 내면의 근육을 만들어요.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 생각과 함께 머무르는 능력, 나 자신과 대화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바로 내면의 근육이에요. 그리고 이 근육이 단단해질수록 외로움은 두려운 감정이 아니라 익숙한 감정이 됩니다.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가 하나 생깁니다. 그럼 혼자서 다 해결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혼자 생각할 수는 있지만 모든 생각을 혼자 만들어낼 필요는 없거든요. 우리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외로움과 고독에 대해 깊이 고민해온 역사 속에 살고 있습니다. 철학자, 사상가, 작가, 학자들, 그들은 우리보다 먼저 같은 질문 앞에 서 있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혼자 있다는 건 무엇인가? 어떻게 나 자신과 잘 지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 말이죠. 중요한 건 그들의 결론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어디서 멈추고 다시 나아갔는지를 배우는 거예요. 이건 정보를 소비하는 일이 아니라 사고방식을 연습하는 일입니다. 지식을 그대로 가져오는 순간 그건 남의 것이 되죠. 하지만 사고 과정을 따라가면 그건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지식이 지도라면
상상력은 그 지도를 실제 길로 옮기는 능력이에요. 어떤 생각이 지금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지, 이 힘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외로움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SNS를 통해 외로움을 달래려 해요. 반응이 오면 존재감이 생긴 것 같고, 관심을 받으면 안심이 되죠. 하지만 이 안도감은 짧습니다. 다시 화면을 끄는 순간 더 큰 공허가 남아요. 왜냐하면 그 연결은 나를 깊이 다루지 않기 때문이죠. SNS에서의 연결은 대부분 표면적이에요.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고, 스토리를 보는 것, 이런 행위들은 진짜 교감이 아니거든요. 진짜 교감은 서로의 취약함을 나누는 거예요. 불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이죠. 근데 SNS에서는 대부분 완벽한 모습만 보여주잖아요. 외로움을 줄이는데 의외로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무언가를 만드는 거예요. 성과를 공유하지 않아도 되는 일, 평가받지 않아도 되는 활동이요. 글을 쓰든 식물을 키우든 조용히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그 시간이 온전히 나에게만 속해 있다는 감각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는 순간 그 활동은 다시 외부 기준에 묶이거든요. 잘하고 있는지, 인정받을 만한지, 비교될 만한지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죠. 고독은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깨집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시간이 필요해요. 누구의 반응도 없는 공간에서 나와만 마주하는 시간 말이죠. 이 시간돌이는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내부의 기준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웁니다. 남들이 뭐라고 할까 아니라 나는 이게 좋은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고 가야 해요. 외로움은 완전히 없어지는 감정이 아닙니다. 대신 다룰 수 있는 감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아니라 신호로 바뀌죠. 지금 내 삶의 방향이 조금 흔들리고 있구나. 내가 나 자신과 좀 멀어졌구나. 이렇게요. 외로움을 느낀다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건강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우리 몸이 배고플 때 배고프다는 신호를 보내듯이 우리 마음도 무언가 필요할 때 외로움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문제는 그 신호를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죠. 우리는 너무 빨리 사람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외로우면 바로 누군가를 만나려 하고 공허하면 바로 연락을 돌리죠. 하지만 안정적인 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된 후에야 가능해요. 내가 나와 잘 지내지 못하는 상태에서 누군가와 깊이 연결되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나 자신과 잘 지내지 못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상대방에게서 확인을 받으려 하게 돼요. 나를 좋아해? 내가 중요해?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런 질문들을 계속 던지게 되죠. 이건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상대방은 내 공허함을 채워줄 수 없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로 보지 마세요. 그 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이 아니라 정리되는 시간입니다.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정리되고, 우선순위가 정리되는 시간이에요. 이 정리 과정 없이는 관계도, 일도, 삶도 제대로 꾸려갈 수 없습니다. 외로움을 없애려 애쓰기보다 외로움을 이해하려는 방향으로 조금만 시선을 바꿔보세요. 왜 나는 지금 외로운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무엇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움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을 깊게 만드는 감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그들은 외로움을 피하지 않고 마주합니다. 불편하지만 견디고 어렵지만 이해하려 애써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친해지는 거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떨 때 행복한지 알아가는 겁니다. 그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시간을 즐기죠. 왜냐하면 그 시간이 자신을 돌보는 시간이라는 걸 알거든요.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도 좋지만 혼자 있을 때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아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움은 약함의 증거가 아니에요. 인간이라는 증거죠. 우리는 모두 가끔 외로움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그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느냐예요. 자극으로 덮을 건가, 아니면 이해하려 애쓸 건가, 피할 건가, 아니면 마주할 건가, 이 선택이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면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고 한번 마주해 보세요. 그 너머에 당신이 찾던 평온함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